자, 길을 가다 한 번쯤 이 에코백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아페스의 에코백인데요. 가격은 얼마일까요? 42만 9천 원입니다. 물론 가격이 더 낮은 것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22만 9천 원, 그리고 조금 더 작은 제품은 14만 9천 원입니다. 자, 가격에 놀라시기엔 아직 이릅니다. 이 평범하고 밍숭맹숭해 보이는 제품을 만든 아페스는 상당히 거칠고 급진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이 브랜드의 대표가 공산주의를 지지합니다. 아페스의 대표 장 뚜이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산주의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하지만 아페스는 실패하지 않는 공산당과 같습니다. 와, 요즘 같은 시대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다니 굉장히 흥미롭죠. 무엇보다 이 남자는 말로는 자본가가 나쁘다고 하면서 행동으론 40만원짜리 에코백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고 잘 팔린다는 겁니다. 분명히 아페스에는 특별한 뭔가가 있습니다. 자, 이 논란의 브랜드 아페스는 어떻게 브랜딩을 했을까요? 그들의 역사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아페스입니다. 설립자는 장 뚜이뚜. 그는 튀니지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나이는 1951년생으로 현재 72살입니다. 이게 대단한 건 그가 지금까지도 아페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을 잠시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두장이었습니다. 무두질이란 가죽을 부드럽게 가공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 때문에 스웨덴을 오가던 아버지는 디자인 물품을 사오곤 했는데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는 그의 미적 기준이 이 당시부터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이 9살 때 가족들은 파리로 넘어옵니다. 장은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고 돈을 버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동자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선생님이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과목 중 역사일까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 역사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전혀 해오지 않았습니다. 장은 분노했습니다. 수업 전 미리 철저히 예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렇게 선생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 역사 공부를 했고 잘하게 됐고 대학에서도 역사와 지리학을 공부합니다. 장은 그렇게 선생님이 되려 했지만 단 한 번의 여행이 그를 패션계로 이끕니다. 혁명가적 사상을 갖고 있던 장은 남미로 여행을 떠납니다. 체게바라처럼 1년 동안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원하는 건 패션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무턱대고 겐조에 지원합니다. 우연하게도 당시 겐조의 경영자는 혁신을 위해 독특한 인재를 찾고 있었습니다. 체게바라를 외치는 특이한 유대인, 그들은 장을 고용했습니다. 장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겐조에 입사한 건 일종의 사고처럼 벌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장은 겐조에서 창고 정리와 회계 업무를 봅니다. 그리고 겐조를 지나 아그네스 비에 합류합니다. 그곳에선 생산 조직을 맡습니다. 장은 옷의 품질을 높이며 생산을 확장하는 일을 훌륭히 해냅니다. 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디자이너가 되려면 천재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새벽 3시에 영감을 얻는 그런 부류의 사람 말이죠. 하지만 겐조와 아그네스를 거치며 생각이 변했습니다. 디자인을 배우지 않아도 좋은 아이디어와 올바른 생산 방법만 안다면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그네스 비를 거쳐 1987년 창업을 합니다. 그의 나이 29살입니다. 자, 저는 궁금했습니다. 패션까지는 그렇다 쳐도 자본가를 증오했던 사람이 어떻게 자본가의 대표적 길인 창업을 선택했을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는 비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리는 비와 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를 맞으며 도덕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페스에는 장의 공산주의적 특징이 미니멀리즘이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3가지 특징을 보겠습니다. 그는 파리의 문화를 혐오했습니다. 1980년대 파리는 호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옷에도 그 문화가 드러납니다. 남선복을 보면 어깨가 볼록하고 많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 디테일은 사치로 보였습니다. 장은 말합니다. 남성용 어깨 패드가 옷의 존엄성을 앗아갑니다. 파리의 디자인은 지나치게 디테일이 많고 과장됐습니다. 그의 이런 급진적인 미니멀리즘은 초기 아페스의 이름에도 잘 나타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장은 브랜드 이름마저도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옷에 생산 연도만 표시합니다. 보시면 겨울옷에는 겨울과 연도, 여름옷에는 역시 여름과 연도를 기록했습니다. 아페스라는 이름이 생긴 건 창업 후 3년이 지난 1989년입니다. 판매처에서 재고 관리가 어렵다고 요청하면서 아페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생산과 창작을 위한 작업실. 이름의 뜻 역시 상당히 정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날려버리는 급진적 미니멀리스트. 이런 장의 성격을 이해하면 아페세가 생지로 유명한 건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먼저 청바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데님과 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데님은 청바지를 만드는 천을 말합니다. 바로 이 천으로 만든 바지가 바로 진, 청바지입니다. 그렇다면 데님은 어떻게 만들까요? 데님은 실을 교차해서 만듭니다. 인디고로 염색한 푸른 실, 그리고 흰색 실을 교차합니다. 그래서 청바지를 보시면 겉은 블루 계열이지만 안쪽은 흰색을 띱니다. 이 방법은 프랑스의 도시 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님에서 온 질긴 작물이라 불렀지만 지금은 줄여서 데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데님으로 어떻게 청바지를 만드냐에 따라 이름이 바뀝니다. 디젤처럼 청바지에 데미지를 준 건 디스트레스 진, 비즈빔처럼 물을 뺀 건 워싱 진, 그리고 이 둘을 전혀 하지 않은 걸 로우 데님, 생지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브랜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 생지 바지의 특징은 입는 동안 모양이 맞게 변한다는 겁니다. 내 몸에 맞게 늘어나고 물이 빠집니다. 참고로 셀비지는 데님의 봉제 방식을 말합니다. 청바지 끝을 접으면 이런 표시가 있는 게 셀비지 방식입니다. 데님을 만들 때 끝을 이렇게 마감 처리하기 때문에 라인이 생깁니다. 셀비지는 올이 풀리지 않아 견고한 반면 이 끝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원단이 더 많이 드는 단점이 있습니다. But here it doesn't twist. 자, 그렇습니다. 모든 걸 덜어내는 미니멀리스트 장. 그는 청바지를 가공하는 바자 생략한 생지라는 바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생지는 아페세를 유명하게 만듭니다. 아페세에는 버틀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입던 바지를 갖고 가면 새 바지와 교환해줍니다. 비용은 50%만 지불하면 됩니다. 반환된 바지는 처음 구매자의 이니셜이 새겨진 채 재판매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버틀러에 인증되려면 아페세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드라이클리닝 혹은 찬물에 손세탁을 해야 하며 탈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진이 버틀러가 가능한 바지와 아닌 바지의 예입니다. 이 제도의 유래를 알면 더 재밌습니다. 버틀러란 집사를 말합니다. 과거 영국, 프랑스의 귀족들의 풍습에서 착안됐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자신의 옷을 집사에게 먼저 입혔습니다. 색이 자연스러워지고 옷감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된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묘하지만 최소한의 구매, 자본가가 된 장의 철학을 느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은 말합니다. 잘 만든 청바지는 어느 단계에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옷을 소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장 투이뚜는 괴팍한 남자입니다.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금융 시스템은 사기라고 말하고 환경보호를 외치며 본질적인 것으로 회귀하자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본질적 회귀를 외치는 그의 말에는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장의 정체성은 아페세에 담기고 이 브랜드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중요한가요? 전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구매하는데요. 그건 우리가 팔로워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반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건 누군가 유행을 시키고 트렌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유행을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가장 앞에서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은 다릅니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메시지를 꼭 확인합니다. 물론 근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자신의 이미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저희도 잡고 싶은데 막상 하려니 어려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나의 기질과 결핍을 큰 방향을 두고 다듬어 가는 겁니다. 이 세계 브랜드처럼 개인적 불만과 결핍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시간이 필요합니다.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제 채널을 통해 다양한 사례를 쭉 다뤄볼 예정입니다. 양질의 사례를 접하다 보면 나만의 방향에 대한 기준이 생길 겁니다. 아페세의 장뚜이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락스타입니다. 그래서 제 옷은 단순합니다. 평범합니다. 지루합니다. 하지만 전 만족합니다. 락스타에게 필요한 건 그를 돋보이게 할 저희 같은 옷이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락스타입니다. 저와 함께 브랜딩을 하며 내 안의 락스타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